저희들이 상권 분석을 해서 브랜드가 들어갔을 때 가장 적합한 장소 어딘가를 찾아서 입점을 하죠. 지역만 점주님이 선택할 뿐 입지는 본사에서 컨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했고 우리들이 확신한다고 생각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안 돼도 우리들이 알아서 책임을 질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으로 오픈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전국에 초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무 프랜차이즈 대표 선영래입니다. 저희 상무초밥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지평동에서 처음 오픈을 했고요. 현재까지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마루요시라는 참치 브랜드를 오픈해서 현재 마루요시는 2개 매장을 광주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외식업을 했는데 2008년도에 세계 맥주 전문점인 와우앤조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수산물 회를 다루는 이런 그 오징어나라는 가맹 지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서 그 럭셔리 수룸 소주 방 프랜차이즈를 했습니다. 초밥을 원래 제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초밥 브랜드가 앞으로 향후 괜찮겠다는 생각에 초밥을 한번 해보고자 한번 생각해서 한번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80년도에 짜장면이었고 90년도에 돈가스, 2000년도에 스테이크, 그리고 이제 2000년도 후반으로 오면서 스시가 좀 괜찮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전망을 좀 느끼고 초밥집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초밥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일할 인재가 없어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딜리버리 배달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었었고 또 2016년도에 처음 오픈할 당시에는 배달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배달 주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배달 고객들이 늘어나서 현재는 배달 매출과 홀 매출이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배달 매출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초밥집의 메리트는 적은 평수의 매장에서 고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홀 매출, 테이크아웃, 배달 세 가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초밥집의 가장 큰 매력이 평수 대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일반 음식점 중에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매장을 여러 개 만들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강주에 직영 매장 한 4개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 주변 분들이라든가 상무초밥을 하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부탁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이렇게 매장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했던 이 지점 점주님들은 다 지인들이라든가 가족분들 이었기 때문에 가맹이라는 이런 개념보다 또 저희 투자 방식이 본사와 점주가 절반씩 투자해서 매장을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현재까지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선영래 대표와 같이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상호초밥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영래 대표가 무얼 하냐보다는 어떻게 하냐를 항상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것을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망하면 선영래 대표님도 망한다는 그 마인드로 아마 약간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고 대표가 아닌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느낌이 그 대표님 말씀 속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다 정리를 하고 이쪽 상무초밥에 이렇게 모든 것을 또 열정을 쏟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사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서비스와 청결, 위생, 고객 관리 이러한 것이 장사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제가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상무초밥에 대한 그 완벽한 시스템이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밥집을 처음 오픈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건 없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홀에 일할 서빙 인력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기술을 초밥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광주에는 그리 많지 않아서 아무리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고요. 그나마 처음 시작했던 그 친구들에게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뭔가 미래를 꿈꿔보자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그 오픈 때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그때 고마웠다고 지금이나마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친구들이 참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상무초밥이 동업종 초밥집과 가장 큰 차별화는 본사와 가맹 점주가 공동 투자 형식의 동업 방식이고 또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매장의 잘못된 점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본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협업 관계의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다른 동종업계와 좀 차별화인 것 같고요. 저희의 또 가장 큰 차별화는 고매출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원가 코스트는 높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써서 메뉴를 만들다 보니까 원가 코스트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박리담회의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초밥 브랜드들과 가장 큰 어떤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상무초밥은 전국에 46개 매장이 있는데 올 평균 매출 2억 5천을 팔지를 못하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무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가맹 점주가 매장에서 일하면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본사에서 체크 관리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점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매장 직원 점장들을 다 본사로 모이게 해서 외부 강사 교육을 끝낸 다음에 또 본사 직원이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쪽에서는 CS 교육과 아니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진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본사에서는 매뉴얼 교육, 그러니까 뭐 메뉴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위생 교육,
서비스 교육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시즌마다 진행하는 이벤트의 기간을 꼭 지킴으로써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벤트에 참여해주는 고객들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닌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는 자부심 초밥입니다. 그 가격은 15,900원인데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괜찮고 또 맛 또한 아주 좋다고 고객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광어, 연어, 또 샤리, 밥 이런 것들은 가장 지금 국내에서 완도산 광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3kg대 이상의 광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어 육질 또한 아주 좋고 연어도 지금 노르웨이에서 저희들이 가장 상급 연어를 수입해서 지금 초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또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쌀 품종은 히토메보레라는 품종인데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재배해서 가족을 한눈에 반한 쌀을 사용하고 있는데 식자재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식 맛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상무초밥을 오픈할 때 어떤 테마 중에 하나가 일본산 수산물은 죽어도 쓰지 않는다는 그런 테마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산 도미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일본산 도미는 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사실 일본의 수산업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도미 같은 경우는 맛이 국내산보다 더 좋다는 평도 있고 그러는데 일본의 이제 방사능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국내 어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저희는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하자라고 해서 상무초밥의 테마를 일본산 수산물은 죽어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처럼 처음에 가맹 점주님과 본사가 처음 매장을 오픈해서 가맹 점주한테 영업을 맡겨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그 가맹 점주님이 영업을 하면서 1년간 저희 본사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도 가맹 점주님의 어떤 영업 능력이라든가 또 매출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 그다음에 이익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 점주님과 처음 그 약속이 경영이나 영업 노하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스스로 점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런 점주님들은 다시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러 가시고 저희가 그 지분을 그대로 양수 받아서 다른 점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폐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식당 외식업이 되게 기존에 다른 업을 하셨던 분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초밥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셰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초밥은 고매출을 올리다 보니 많은 직원이 필요한데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30명이 되는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업에 전혀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 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본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계속 시간이 가도
점주님들이 이 업에 대해서 어떤 적응을 못하고 사람 관리를 못해서 계속 직원들이 이탈되고 반복하다 보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점주님과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초밥집 운영이 힘들 것 같으니 다른 쪽 일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에게 양도를 해주시면 투자 금액을 100% 환불해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다른 점주님을 대체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무초밥이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본사에서 관리를 같이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급여 그런 부분, 뭐 매출 정산 부분들을 저희가 본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마 점주님들은 조금 더 매장에나 좀 더 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것들이 좀 더 줄어들고 또한 어쨌든 본사 차원에서도 뭐 매장이 항상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고 주시하고 또 변화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적응하고 그런 점들이 아마 점주님들이 좀 만족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닭갈비 집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동남아에 갔었을 때 대판 요리집을 갔는데 여기에다가 닭갈비를 이렇게 고가지고 나가면 괜찮겠다. 그리고 기존의 닭갈비 집들은 초밥집하고 틀리 직접 테이블에서 익혀서 먹어서 밥까지 볶아서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매출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메뉴를 제공해서 손님들 식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꾸 고민해 보다 보니 직접 센 불에다가 저희들이 철판에서 닭갈비를 요리를 해서 테이블로 바로 제공하면 좀 더 회전율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이 없다는 뜻을 지닌 상무초밥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음식의 가격 이상의 가치를 담겠다는 대표님의 마인드와 대한민국 최고의 초밥 브랜드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향후에도 급변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20대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사업을 해오면서 느낀 게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정신적으로는 편한데 어느 순간 도태돼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다 폐업하고 어느 순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또 저 또한도 기존에 했던 브랜드들을 보면 사실 그때는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꾸준히 배우고 또 꾸준히 노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0년을 가는 기업이 참 많지 않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음식점인데 얼마나 오래 갈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초밥이라는 음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음식이지만 먹는 형태의 변화라든가 또 매장 분위기의 변화라든가 또 뭐 서빙하는 방식의 변화라든가 고객들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어떤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어서 그런 변화를 하려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현재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을 꾸준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2011년도 전남대학교 외식업 CEO 과정 그 평생교육원에서 이은상 교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저의 모든 이 생각의 어떤 그 변화가 시작돼서
배워야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신 분이 이은상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무언가를 더 공부하고 배우고자 하고 또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때 모든 제 어떤 인생의 그런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그 2011년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자, 실행하자. 실행해놓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출이 나가고 뭔가 손해를 볼지라도 일단은 경험하고 해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런 저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보직에서 알아서 스스로 잘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보고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결과를 냈을 때에 대한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걸로 뭔가 나중에 회사에서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부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그걸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들은 상무처밥이 다 잘 된다고 부러워라고 하고 있지만 전체를 이끌고 가는 수장으로서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정말 잘 나가는 큰 대기업 외식 브랜드들도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걸 보면서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라지는 브랜드들을 보면서 대표가 해야 할 길은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 그런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뭔가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또 고객들의 마음을 알아내고 하는 게 현재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의 그런 마인드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다이닝하고 접목돼서 호텔은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풀빌라라든가 이렇게 약간 객실 수가 많지 않은 그런 바닷가 쪽이라든가 산 쪽에 있는 이런 파인 다이닝 형태의 그런 조그만 스몰 리조트 객실 20-30개 정도 되는 그런 지금 리조트를 지금 전라남도 여수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분위기, 좋은 시설에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리조트 사업을 꾸준히 해서 전국에 이렇게 20-30개 정도에 되는 그런 체인화된 그런 리조트를 좀 생각하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평수의 칼 없는 주방, 20평 미만의 소형 매장에서 직원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또 정말 전문성이 없는 셰프들이 초밥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식품가공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다 해결해서 하루에 2회씩 오전, 오후 해서 식자재를 납품해서 매장에서는 조립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지금 기획해서 2월 1일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매장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좀 더 초밥 대중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